안녕하세요, 프로치입니다. 오늘 메이크업은 매일매일 하는 저의 메이크업을 해봤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제가 최근에 산 메리몽드라는 제품의 요 귀여운 하트하트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. 그러면은 요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오늘 할 메이크업은 요 메리몽드의 심쿵 스틱을 이용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리몽드라는 게 저도 막 타겟팅을 해서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에서 광고가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. 이 반짝반짝거리는 뚜껑 하면 뭔가 제 마음을 확 끌어들이나 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이게 이 세트로 이제 얼굴 윤곽을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소개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너무 귀엽게 생기긴 귀엽게 생겼어요. 근데 사실 처음 왔을 때 제가 이 양이 너무 적은 게 놀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학생을 타겟팅한 제품 같은데 양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처음에는 베이스도 올리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스틱이라서 밀리다 보니까 베이스를 올리는 것보다 그냥 이 자체로 밀어도 모공끼임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이 제품 하나만, 기초 후 이 제품 하나만 발라보도록 할게요. 해당 제품 사이트에서는 붓으로 이걸 피고 붓으로 많이 하던데 저는 붓보다는 역시 에어퍼프가 훨씬 편하더라고요. 상당히 두께감 있이 발리는 편인데 여기 보이죠? 제 잡티들, 이건 점이고 잡티들인데 뭔가 두껍게 발리는 거에 비해서 잡티 같은 걸 가려주는 그런 커버력이 좀 좋지는 않아요. 근데 다만 피부 톤을 확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어리신 분들? 뭔가 약간 깨끗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약간 피부 톤업이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게다가 이제 이렇게 해도 그냥 진짜 모공 같은 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저도 이제 모공이 있는 편인데 모공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았어요. 근데 얘가 빨리 펴줘야 돼서 한쪽하고 한쪽하고 조금씩 나눠서 하는 편이 좋더라고요. 이게 쿠션이나 이런 걸 바르는 것보다는 파운데이션 같은 걸 바르는 것 같은 완성도라고 해야 되나? 그 정도로 조금 마음에 드는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파데는 마음에 들어서 종종 쓸 것 같아요. 얘는 셋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. 얘는 파운데이션은 핑크, 그리고 쉐딩은 연보라, 하이라이터는 파란색인데 이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콧대만 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파란색 펄이 들어가 있어요. 파란색 연보라 막 이런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를 게다가 심지어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얘가 또 피부에 올라가면 글리터처럼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글리터처럼 빛나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아이보리 색상이나
피치 색상이 있는데 이런 색상으로 하이라이터를 만든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하이라이터는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뭐 쉐딩 컬러를 해보겠습니다. 엄청 엄하죠? 저 이거 보고 얼굴에 발라도 되나 싶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얼굴에 바르고 나서 블렌딩 했을 때 좀 자연스러워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동그란 형이니까 이렇게 깎아줄게요. 제가 역광대도 있고 턱살도 있는 타입이라 쉐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. 쉐딩 없이는 못 살 듯. 지저분한 스펀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엄한 색깔인데 얘가 블렌딩 되면서 이런 느낌이 돼요. 그럼 진짜 그림자 같은 느낌이 되는데 진짜 진하죠? 해서 하면은 요런 느낌. 이렇게 진한 게 이렇게 진한 색인데 블렌딩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좀 신기했어요, 저는.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띡한 느낌이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? 저는 좀 촉촉한 느낌을 싫어해요. 피부 표현도 촉촉한 느낌을 싫어하고 쉐딩 같은 것도 무조건 가루나 좀 띡한 타입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건조한? 딱딱한? 막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쉐딩은 진짜 잘 쓸 것 같아요. 파운데이션이랑. 이렇게 해서 쉐딩을 줬고요. 얼굴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하고 색조에 들어갈게요. 파우더는 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 컴팩트 마이크로 피싱 프레스드 파우더. 이러면 되겠네요. HD 파우더라고 늘 HD 프레스드 파우더라고 불렀는데 정식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. 제가 이걸 얼마나 잘 썼냐면 이거 보시나요? 이 판? 제가 화장품이 되게 많아서 화장품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얘가 보일 정도로 쓴 화장품은 얘가 처음이에요. 화장품 모으는 게 취미라 이것저것 써봤는데 뭔가 역시 프레스드 파우더는 이게 갑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. 얼굴 전체적으로 아주 얇게 보여줄게요. 이렇게 피부 표현이 다 됐으면 요 맥의 프로롬웨어 페인트 팟 소프트 오커 색상을 이용해서 눈 전체에 아이 프라이머식으로 발라줄게요. 요런 건데 얘도 진짜 많이 썼어요. 저 얘만 쓰거든요. 아이 프라이머는. 진짜 이거 회사원님 채널에서 한번 보고서는 따라 구매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구매. 제가 쌍꺼풀이 진한 편이라 가지고 이게 쌍꺼풀 게임이 있기는 있었거든요.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위에 쌍꺼풀이 하나 더 생기면서 쌍꺼풀 게임이 더 심해졌었는데 이거 바르고 광명 찾았어요.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은 양쪽 눈이 다 삭제되었습니다. 이 상황이 가장 못생긴 것 같아요, 저는. 오늘은 좀 치크에 진심인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눈 화장을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.
제품은 요 클리오의 8번 팔레트 인투 에이스 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. 너무 이쁘죠? 너무 고저스하죠? 여기 안에 이렇게 새도 있고 여기 장미가 있는 거예요. 세상 예뻐요, 세상. 제가 클리오 팔레트는 거의 다 갖고 있건 하거든요. 그 중에서 단연 예쁨. 게다가 색깔도 좀 제가 좋아하는 글리터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팔레트예요.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쓰기 좋은. 브러쉬는 일단 요 엘프 브러쉬를 먼저 사용할 건데요. 판매처는 저도 잘 모릅니다. 쿠팡 직구에서 샀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. 그 엘프 브러쉬 중에 조금 도톰한 브러쉬로 여기 가장 첫 번째를 전체적으로 도포해 줄게요. 이게 첫 번째 애라고 해서 하얗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음영감 있는 베이지 컬러예요. 그래서 진짜 피부톤 하얗신 분들은 이걸로만도 가능하시지 않을까, 메이크업이. 진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저는 좀 이쁜 것 같아요. 색깔이. 제가 아니고.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. 다음은 이 네 번째 컬러랑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쌍꺼풀 안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. 남은 양으로 눈 밑 삼각존도 조금 채워줄게요. 좀 막 엄청 잘 채운다라기보다는 눈 2분의 1 부분까지 뭔가 음영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분위기만 넣어줄게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. 일단은 눈에 음영은 넣었으니까 일단 눈썹을 그려볼게요. 제가 눈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슈에무라의 하드 포뮬라를 사용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제 화장품 박스를 뒤지다 보니까 요 카보로가 있더라고요. 쓰지 않은 쓸쓸하게 놓여있는. 그래서 이걸 써봐야겠다 해서 썼는데 굉장히 얘가 진하잖아요. 잘 안 지워지고. 근데 왠지 이걸 쓰고 싶어서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메이크업엔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왠지 쓰고 싶어요. 묻혀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크럽 브러쉬로 앞쪽을 좀 세게 풀어줄게요.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나니 눈이 없어 보이죠? 제가 이 제품을 별로 안 썼던 이유가 저는 어차피 눈썹을 그릴 때 잘 지워지시는 편도 아니고, 그리고 이렇게 눈썹이 진해버리면은 제가 다른 부분을 화장할 때 저의 자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왠지 요즘에는 이렇게 칼로 딱 그린 듯한 느낌의 눈썹이 또 좋아가지고 또 끌리게 되네요. 오늘은 블러셔에 조금 힘을 줄 거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는 전혀 그리지 않을 거고요.
요 마지막 색상, 요 색상으로 아까 저도 모르게 그려버린 요 색상으로 살짝 이용해서 스모키처럼 올려볼게요. 쌍꺼풀 위쪽으로 한번 선을 더 따서 이런 느낌이 되도록 삼각형 모양으로 조금 따라 올라가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반대편도 1차적으로 음영을 주고 아까처럼 뒤쪽 눈이 이렇게 쌍꺼풀 위쪽으로 살짝 따라오게 해서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좀 딱 균형이 맞지 않나요? 삼각존에는 색을 칠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진한 색하고 요 네 번째 색을 섞어서 삼각존에 올려줄게요. 이런 식으로 약간 눈을 따라서 그리다가 바깥으로 빠지는 모양으로 가장 진한 색을 다시 한번 찍은 다음에 이 눈 앞머리에 포인트로 좀 안쪽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어주면 아이라이너가 아니고 아이섀도우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.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자연스러운 스모키가 됐습니다. 이걸 스모키로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겐 이 정도는 굉장한 스모키입니다. 다음은 일단 코 쉐딩을 올릴 건데요. 아까 그 스틱으로는 조금 저에게는 코가 너무 작아서 그걸로 그리기 너무 힘들어서 요 국민 쉐딩, 투쿨포스쿨의 국민 쉐딩을 이용해서 코를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코 넓이가 좀 넓은 편이라서 쉐딩이 굉장히 중요해요. 눈썹부터 여기 눈썹 뼈 요 부분부터 해서 타고 내려가는 편이 좀 자연스럽더라고요. 이렇게 코는 요 앞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이 안쪽부터 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좀 좋아요. 콧볼에도 묻혀주고요. 요 가장 어두운 색하고 중간색을 섞어서 코끝을 깎아줍니다. 좀 날렵한 코가 되게. 한 번 더 묻혀서 반대편도 하고요. 남미약으로는 이 코 끝 부분을 좀 깎아줄게요. 이렇게 하면 코가 꽤 깎아졌죠? 이렇게 하다 또 만족이 안 되면 언젠간 코 수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음은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. 오늘 색상에는 레드 블러셔를 사용하면 조금 제 마음에 들 것 같아서 요 미샤 코튼 블러셔 써니 애프터눈이라는 색상이에요. 딱 보면은 되게 붉은기가 없어 보이는? 붉은기는 있지만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써니 애프터눈의 느낌이지만 딱 발라보면은 좀 레드기가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약간 작은 붓에 덜어서 눈 밑부터 시작해서 옆 광대 쪽으로 번지듯이 올려줄게요.
이렇게 눈밑 블러셔를 할 때는 저는 좀 이렇게 사선으로 진한 블러셔로 먼저 포인트를 넣고 전체적으로 이제 연한 블러셔로 눈밑 중앙에다 넣게 되는데, 제가 이렇게 광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안 하면은 너무 이렇게 부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나는 사람들이 하는 눈밑 블러셔가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진한 색을 넣어보시고 가운데에다가 연한 색을 넣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카메라에는 별로 조명이 받고 햇빛을 받고 해서 그래 보이지가 않는데 엄청 진하게 올라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옆을 사선으로 향하게. 다음은 요 맥의 블러쉬 플리즈라는 색상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. 어두운 이렇게 로지색, 약간 로지 색상인데 이 제품 좀 촉촉해서 손으로 발라도 괜찮긴 한데 저는 붓을 사용할게요. 얘를 묻히고 아까 말했던 중앙 부분을 조금 채워줄게요. 이렇게 중앙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해서 완성시켰습니다. 좀 너무 과하면서도 과하지 않아 보이면서도 뭔가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런 블러셔를 좀 좋아해요. 반대편도 완성해 볼게요. 블러셔를 양쪽 다 했고요. 그 다음은 제가 좀 화장하는 게 엉망진창 순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마스카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카라는 자신이 뭐 사용하는 뷰러나 마스카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. 저는 요 미샤, 아주 오래전에 나온 유물 미샤와 시데이도 부분 뷰러를 이용해서 사용해 볼게요. 저는 속눈썹이 진짜 없어요. 속눈썹이 없고 짧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마스카라보다는 속눈썹 붙이는 걸 선호하는데 지금 블러셔를 이렇게 빡세게 놓으니까 좀 속눈썹을 붙이기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마스카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뷰러를 다 하고 가장 먼저 발라줄 아이는 이 에뛰드하우스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입니다. 이 제품 진짜 좋아해요, 저. 너무 속눈썹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없으면은 진짜 속눈썹이 바를 게 없어서 이걸로라도 조금씩 두껍게 만들어줘서 좀 엉키게, 속눈썹이 좀 엉켜서 존재감이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거든요. 그래서 얘를 속눈썹을 마스카라 할 때 깔끔하게 발리는 것보다는 엉망진창으로 엉키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얘가 마르기 전에 마스카라를 칠하는데요. 다음 마스카라를 할 거는 요 미샤의 포디 마스카라 먼저 사용해 볼게요.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속눈썹에 그림자가 지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꼭 하는 엄청나게 외국 브랜드인 그런, 사실 외국 브랜드 마스카라들은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. 왜냐면 너무 두껍고 뭉치게 발리고 잘 번져요. 한국 마스카라가 최고입니다.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속눈썹을 좀 더 존재감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.
하지만 속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이걸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. 너무 이렇게 하면 좀 더 볼륨감 있는 속눈썹이 돼요. 다음은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요. 하이라이터는 로라메르시에의 하이라이터를 써보도록 할게요. 제가 매번 쓰는 제품이 있어요.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드 파우더랑 맥의 그 소프트 오커 그 색상이랑 요거 꼭 쓰는 제품들입니다. 요 세 개 없으면 화장이 안 돼요. 근데 얘가 미니 사이즈는 판매를 안 해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 큰 사이즈를 늘 들고 다녀야 되는 힘듦이 있습니다. 콧대에 한 번, 코와 이어지는 이마에 한 번. 저는 앞머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마에 굳이 신경을 쓰진 않지만 만약에 이마를 까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마 쪽에 볼륨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눈 앞머리 이렇게 해야지 코가 좀 더 높아져 보이더라고요. 눈 앞머리에 칠하고 턱 쪽에 조금 칠하고 입술 살 부분에 1차적으로 칠해줄게요. 다음은 바로 아까 전에 파란빛이 난다고 했던 이 하이라이터를 그 홈페이지에 보였던 그 방식대로 콧대에 한번 올려볼게요.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파란빛이 나는 게 올라오네요. 뭔가 달라지신 걸 느끼겠나요? 전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터는 제일 추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뭔가 잘 모르겠어요.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. 뭐 쓰는 방법이야 여러 개 있겠지만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콧대만 바르기에는 좀 너무 색깔이 인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. 다음은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. 립을 어떤 거 바르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요 홀리카의 하트 크러쉬 글로우 틴트예요. 버블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다들 하트였으니까 하트 립을 바르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홀리카를 골랐어요. 세트잖아요. 그래서 촉촉한 립이라서 입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전 무조건 손으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이 하이라이터로 입술 산 부분을 살려줄게요. 전 이렇게 약간 새부리 같은 느낌이 나서 좀 귀엽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. 오늘은 아무래도 이 메리몽즈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매일매일 하는 메이크업 같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게 됐는데요. 다음에는 좀 더 제품보다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메이크업을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 테니까 꼭 다시 놀러와 주세요. 안녕!